자, 계속해서 제 시간은 사업의 기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얘기는 바로 우리가 지금 배움과 학습을 하는 이 과정이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뭔가 지금 내 실력이 늘고 있는 건가? 항상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가 배움으로 인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은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는 건데 그 과정을 자꾸자꾸 우리는 임계점을 돌파해보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데 그 새로운 시도가 아주 새로운 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잘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반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그 개념을 깨우쳐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오늘 여러분들과 꼭 나눠야 되는 얘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아니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뭔가 좀 두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오늘 시간이 좀 유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지난 시간이고요. 자, 이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정말 많은 전 동량을 전 세계적으로 존경하는 이 철학자인 지금 그의 사후에도 그의 명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 읽어볼까요? 나는 나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근데 이 다음에 오는 게 정말 산답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다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오늘도 슬리밍고에 나오는 용어, 그리고 슬리밍고에서 이야기하는 시스템, 그리고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모르는 것 투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거, 그때 비로소 나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이 문턱에 들어선다라는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한 해, 두 해, 그다음에 3년, 4년 이렇게 해가 바뀌어 갈수록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존경해 마지 않을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시간만 버팅긴다고 그 자체가 실력이 느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고 제 나름으로 안다라는 것을 정의하는 개념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익숙함에 대한 동조예요. 익숙함에 대한 동조. 쉽게 이야기해서 나 이 조직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타 여러 단어들, 용어들, 개념들, 나 그거 잘 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개념을 알고 계신지에 대해서 제가 그분에게 상처되니까 그렇게 직설적으로는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어떻게 좀 다시 정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한 방향 설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모른다는 것을 아는 거, 그 자체가 지혜로움으로 가는 이제 문턱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왜? 소크라테스는 이미 그 자신이 수많은 그리스의 달변가, 웅변가, 정치가, 귀족, 왕, 기타 많은 사회 지도층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그 자신은 스스로 안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무나 모르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 지도층이고 리더라고 불리고 귀족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 채 안다라고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전 이 얘기를 듣고 소름이 쫙 돋아요. 이걸 현대 교육학 용어의 개념으로는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자, 메타인지 많이들 들어보셨고 우리 슬리밍고에서도 주구장창 강조하는 개념입니다.
메타인지가 뭐죠? 자, 채팅으로 메타인지 뭡니까? 한번 남겨주십시오. 무슨 개념입니까? 메타인지. 아, 이 메타인지의 개념이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심취해 계신 건가요? 자, 메타인지는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 황강진 우리 지점장님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예. 오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지금 메모하시다가 제가 타이핑을 요청해서 예, 송구합니다. 좋습니다. 다들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계시네요. 예, 우리 박소영, 네, 김진숙 우리 부장님이시죠? 예, 자신이 모르는 거 어떤 건지 알고 개선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는 지금 이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단톡방에서 올리는 이유는 서로서로가 비교해서 경쟁시키는 거냐? 물론 뭐 그런 개념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나도 따라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이 쫓김 또는 그런 이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당연히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적는 방식과 또 다른 부분에서 다른 관점에서 또 다른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어떤 정의들을 내가 간접적으로 학습하면서 거기에서 내가 또 취할 것들이 있고 또 거기서 또 배울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움에는 끝이 없는데 내 틀에서만 답을 정의하면 답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내가 경험한 어떤 범위 내에서만 답이 제한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험을 했던 다양한 분들의 의견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자체가 간접 경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지하다. 근데 이 사실을 다 망각하더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사람들은 타인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 줄 안다라는 거고 그 경험을 내가 직접 경험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죠? 나는 이 일을 한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사회 경험이 없어서, 나는 뭐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등등, 우리가 핑계 댈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나 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 많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의 개념은 상대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시대에 화두가 되고 있는 개념이 AI라고 하는 개념이죠.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하나의 어떤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인격체로 점점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거대한 도구로 사용하려는 게 인간의 지금 목표예요. 자,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AI는 어떻습니까? 경험한 적이 없던 그 자체의 존재, AI라는 존재 자체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학습하는데, 그 AI가 자기가 경험해서 지금 그걸 학습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인간이 코딩과 데이터 값을 입력시켜서 그것을 학습한단 말이죠. 세상의 방대한 지식을 AI가 그냥 학습하고 있고 필터링 없이 학습하는데 이제 개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필터링을 추가해서 이런 부분을 학습하자라고 목적과 목표에 의해서 AI를 학습을 시키게 돼요. 저희가 이 개념을 아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AI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일을 얼마나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이 일의 경험 유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AI처럼 간접적, 직접적 경험의 산물들을 여러분들 걸로 수용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새로운 경험치, 새로운 지식, 새로운 능력을 체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설 알게 되면, 덜 알게 되면, 대충 알게 되면,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가장 두려운 벌레가 대충이죠. 제일 무서운, 크고 무서운 벌레입니다. 대충이라는 벌레. 삶을 갉아먹기 때문에 대충이라는 벌레가 인간에게 가장 무섭다라고 얘기하죠. 자, 뭘 말씀드리냐? 계속 집중하십시오. 내가 제대로 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설 알고 대충 알게 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괴물이 없어요. 오랜 시간 여기에 있었고, 시간을 살아냈고, 탱겼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지식과 능력이 체화돼서 삶의 모습으로, 즉, 우리가 보이는 3차원의 현상으로 드러나느냐, 마느냐. 내가 그걸 살아내면, 당연히 제가 어제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눈이 좀 부었는데, 이실 직고 할게요. 밤에 여기 제주도에 오면 즐겨가는 맛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그 집 앞에 붕어빵을 팝니다. 이번에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지나칠 수 있습니까? 없죠. 엄태호가 붕어빵 못 지나칩니다. 저는 잉어빵 안 좋아합니다. 붕어빵 좋아합니다. 붕어처럼 생겨야 돼요. 꼭 붕어여야만 됩니다. 그 시절에 맛이 있기 때문에. 붕어빵을 먹었어요. 자, 이 얘기는 붕어빵 틀에 이 붕어 반죽, 밀가루 반죽을 넣고 팥을 넣고 시간을 구우면, 열을 가하면 붕어빵이 나와야 됩니다. 이건 자연의 이치잖아요. 닭이 알을 낳았는데 독수리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 몸에, 이 뇌에 주입했습니다. 근데 진짜 알면 그대로 실천을 할 것이고 그 개념을 수행할 것이며 그 개념에 대한 결과는 아주 보편적인 평균치가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닭은 알을 낳고 그리고 그 병아리는 닭이 된다라는 이 보편적 진리 말이죠. 자, 그런데 내가 어떤 과정 속에서 누락되거나 제대로 깨우쳐서 알지 못하는 일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희대의 철학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이 세상 인류 중에서 가장 현명했다라고 불리는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이 스티브 잡스인데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소크라테스하고 점심 식사를 먹을 수 있으면 나는 애플이 가진 모든 자산과 기술을 다 넘기겠다. 그 똑똑한 이 스티브 잡스도 뭔가 답답한 게 있었고 그 얘기를 누군가가 멘토링을 해줬다면 그 존재는 소크라테스였을 것이다. 가장 현명한 사람, 그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싶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도 결국은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은 나 정확히 알고 있다. 나 끊임없이 그래서 알아야만 한다. 이 노력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처럼 우리가 절망해야 된다. 야,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모른다는데 우리가 가능성 있겠어? 우리가 지금 가당키나 해. 이 얘기가 아니고 소크라테스는요. 당신이 진짜 똑똑하다면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너무나 무지하다라는 것을. 모든 문제를 그래서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즉, 나에게서 찾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절실하게 그가 깨달았던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공자도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자왈, 유해여지 지호, 지지위지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자, 공자가 그의 아끼는 숭애하는 제자 자로입니다. 유야, 너 안다는 게 뭔지를 알려줄까?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동서양의 현자들이 똑같은 데서 만나죠,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오늘 키워드 단어 뭡니까? 우리는 삶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삶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배움과 학습과 지식의 축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 태도는 겸손해야 된다. 끝없다. 당신이 진짜 잘한다라고 지금 착각하지 마라. 진짜 잘 알면 잘 살아낼 것이다. 이 얘기를 총애하는 제자가 너무나 총애하고 그 자체도 그 자로라고 하는 제자 자신도 그렇게 총망받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공자의 뒤를 이을 총망받는 제자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러나 이 스승은 제자가 끊임없이 겸손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자로야, 정말 모른다고 할 때는 모른다고 해라. 제대로 배워라. 괜찮다. 부끄러운 일 아니야.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는데
다시 배우면 어때? 내 나이가 몇 갠데, 괜찮아. 모른다라는 건 네가 지금 안 하고 있고 모르는 거야. 다시 배우면 돼. 괜찮아. 모르는 건 배우면 돼. 시간이 네가 진정성을 갖고 배우려는 의지와 탐독하는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이 길을 정진해 나간다면 너 그때 조금 더 알게 될 거야. 괜찮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대표님께서 한병우 우리 박사님의 안다의 7단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자, 오늘은 안다의 10단계, 7단계에서 한 박사님이 그날 대중 강연에서 3단계를 더 안 했어요. 왜냐하면 3단계는 지식인들의 영역이거든요. 나머지 전달하지 않았던. 그래서 오늘 안다의 10단계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배움을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오늘도 다시 방향 설정을 해서 우리가 하는 당연한 일들을 정말 깊이 있게 정진해 나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단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들은 적이 있다. 요게 1단계예요. 두 번째 2단계는요. 여러 번 들었다입니다. 세 번째는요, 3단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안다라고 하는 게 2단계와 3단계에 걸쳐져 있어요. 자, 3단계는요, 들은 내용을 대충 말할 줄 안다. 조금 이제 우리 슬리밍고에서 뭐 2년 차, 3년 차, 이런 분, 4년 차 이런 분들 있죠? 자, 2년 차 분들이 2단계에 보통 있어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년 차 넘어가서 왜 우리가 슬리밍고에서 딱 3년만 일단 시작해보라고 하면 이 3년이 고비예요, 고비. 뭔가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는지 아니면 이 2단계에서 이 일을 멈추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1, 2단계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3단계까지 가가지고 반복을 해요. 근데 이 3단계가 2단계의 단위에서 걸쳐져 있습니다. 대충 정말 무서운 얘기가 나오죠. 들은 내용을 대충 말할 줄 안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대충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2단계와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어법이에요. 그분들의 개념이에요. 그분들이 안다라고 하는 거는 딱 2단계와 3단계예요. 여러 번 들어봤거든. 나 다 알거든. 아이고 많이 들어봤거든. 안 말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해요. 말을 딱 끊습니다. 중간에. 정말 지식을 배우려는 태도가 없는 분들이죠. 공자는 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다 했습니다. 매사 배울 게 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부터 배움을 차단시켜버리고 벽을 만듭니다. 대중들이 딱 2단계, 3단계에서 여러 번 들고 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4단계, 5단계에서 한병호 박사님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때부터요. 이때부터 내가 진짜 이제 알무로 이제 첫 단추 끼우는 단계. 사람들이 4단계 안 갑니다.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알아요. 요때부터 이제 알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약간의 이제 이 개념에 약간 지식이 조금 묻은 단계 정도예요. 이 사람도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4단계. 초심자의 알매 개념이에요. 이렇게 1, 2, 3단계를 하면 절대 표면만, 겉만 할지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4단계부터 이제 속을 딱 이제 약간 바늘로 살짝 찌른 정도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핵심 내용이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엄태호가 지금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지? 아이고, 또 많이 들은 얘기, 한 박사님 얘기 또 반복하시네. 아이고, 또 잔소리 반복하시네. 이게 딱 2, 3단계 얘기예요. 저는 지금 말하면서도 제가 지금 제 얘기에 전율이 오는데, 내가 지금 나는 몇 단계에 있는가? 이 얘기를 계속 지금 저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5단계. 들은 내용을 할 줄 안다. 이것부터가 진짜 지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들은 내용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할 줄 안다라는 것은 핵심을 알고 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에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핀트가 나가지 않아요. 이때부터 이제 이 내용을 숙달해서 경험해야만 내 실력이 향상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내가 철학을 갖고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
라는 경험을 깨우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생각만 많이 하다가 1단계에서 2, 2단계에서 3, 근데 2, 3단계에서 못 벗어나고 머릿속에서 답을 자꾸 그립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잘 몰라요. 근데 들은 내용을 실천을 바로 해버립니다. 5단계로 바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부대표님이나 전무님들이나 일을 잘한다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에게 이제 독려하면서 그분들이 또 우쭐하시면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내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그분들이 계속 이 마음가짐과 태도로 들은 내용을 하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그 행동을 멈추지 않을 때 잘한다는 칭찬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근데 들은 내용을 하다가 슬럼프가 오거나 뭔가 결과가 안 날 때 다시 2단계, 3단계로 돌아가면서 부정이 탁 들어옵니다. 이게 지식의 저주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안다희 박사 아시죠? 네, 다 아는 박사. 나 다 해봤거든. 안 되는 거야. 이때부터 자기가 답을 다 그려버립니다. 자기 수준에서 딱 5단계에서 답이 또 멈춰버려. 이 이상 또 수준을 성장을 못하는데 오늘부터 6단계입니다. 이제 방금 하면서 익혀졌어요. 지식과 행동이 결합되는 지행일치의 단계로 갑니다. 익힌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작성하고 피드백해서 적고 하시는 분들 있죠? 요 6단계 실천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진짜 잘 배우고 계신 겁니다. 익힌 대로 행동하고 살아냅니다. 살아내려고 애써요. 정말입니다. 이건 근데 우리 일만이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 태도와 이 개념대로만 하신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합니다. 7단계. 이게 한 박사님이 여기까지 학습한 내용을 시킬 줄 안다입니다. 자, 이때부터요. 이제 레버리지가 가능한 단계예요. 내가 학습한 내용, 내가 이걸 배웠고 내가 이제 이걸 누군가에게 시킬 줄 아는데 이게 TS 트레이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단계에 와야 TS를 트레이닝 시킬 줄 아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10단계 제가 JPG 이미지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깨끗한 걸로 여러분들 개념화 시키실 수 있도록 지식은 공유해야 됩니다. 배워서 남줘야죠. 자, 학습한 내용을 시킬 줄 알아야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루에 쓰는 시간, 8시간, 10시간, 12시간, 각각 여러분들의 체력 수준, 또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 7단계 개념에 다다른 사람들은 내 일을 분배할 줄 알아요. 야, 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 자, 이거 한번 해봐. 이때부터 레버리지, 7단계부터요. 내가 자영업 하다가 7단계부터 이제 기업가로 갈 수 있는 개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내가 얘기하는 이 일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는 겁니다. 이제 8단계입니다. 가르칠 줄 안다입니다. 내가 학습한 내용, 이걸 시킬 줄 아는 단위를 넘어서 정확하게 내가 개념을 인지해서 이 일에 대한 전문성을 내가 이제 가지게 돼. 8단계, 그래서 지식인 또는 전문가의 단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남들도, 즉, 대중도 여러분들이 전문가인 거 알아요. 전문가들끼리도 자기가 전문가들인지를 알아요. 가르칠 줄 안다. 이게 8단계. 9단계는요, 체계적으로 가르칠 줄 알아요. 그냥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을 이제 뭔가 구획을 나눠서 즉 시스템을 가르칠 줄 안다. 영어로 시스템은 체계예요. 조직이고 체계예요. 시스템을 가르칠 줄 안다라는 게 9단계예요. 명료하게 자, 판매는 이렇게 하는 거야. 렌탈은 이렇게 하는 거고 SNS 마케팅은 이렇게 하는 거고 바른 자세 시연은 이렇게 하는 거고 TS 트레이닝은 이렇게 하는 거고 등등 이 36가지 업무 요소를 체계적으로 체화해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줄 아는 단계가 9단계예요. 이때는요, 일 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지금 하라 했기 때문에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복제가. 내 시간이 3시간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서 12시간 일하는 것에 8배, 10배, 20배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때 기업가로 가는 단계입니다. 내가 아주 사소한
떡을 만드는 일을 하고 붕어빵 만드는 일을 할 때도 이 10단계를 가게 되면 그 사람 전문가 돼서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백미에서도 얘기했던 적이 있고 우리 지금 출첵 때도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영화 리미트리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리미트리스. 이 리미트리스라는 영화는 이 주인공 에디라는 친구가 이 삼류 소설 작가예요. 근데 이 소설 작가가 여자친구한테 이제 빈대 붙어서 소설 작가 책 하나 제대로 낸 게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책도 하나 낸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마감 기한에 이렇게 이 계약금 받아놓고 전혀 이렇게 마감 기한까지 책을 쓰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영화에서 조명하는 게 정말 이건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만 해요. 이 삼류 작가인 에디 모라의 집을 조명을 탁 합니다. 완전히 돼지우리예요. 정리되지 않은 먹다 남은 음식, 싱크대에 가득 차 있는 얼마나 많은 음식, 그릇들, 그리고 청소되지 않고 구획이 전혀 나눠지지 않은 환경, 업무 환경, 침대인지 돼지우리인지 모르는 그 온갖 옷가지들이 난무하고 있는 어지러운 환경들, 그 에디 모라의 집을 보면서 이 사람이 게으르고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거기에 다 드러납니다. 구역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전혀 없어요. 삶의 질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우연하게 과거에 결혼했던 처남으로부터 약을 하나 먹습니다. 약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약이 먹게 되면 우리의 뇌를 100% 풀 가동하는 각성을 시켜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약을 먹고 100% 뇌를 풀 가동하는 순간부터 가장 먼저 뭘 하는지 아십니까? 청소를 합니다. 집에 온갖 지저분하고 정리 정도 되지 않은 어지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요. 일단 다 버립니다. 모든 것들, 과거를 청산하기 시작해요. 내 가난한 시절, 내 게으른 시절, 내 어려운 시절, 복잡한 심경, 그 다음에 뭔가 다 미루고 싶은 것들, 나태함, 귀차니즘, 이런 거 다 과거를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구역을 나눕니다. 침대, 거실, 방, 옷장 다 정리해서요. 질서를 부여합니다. 삶의 질서를 확립시키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에 이제 질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맞춤 정장을 맞추러 갑니다. 자신에게 최상의 서비스, 자기 자신을 최고로 대우하기 시작해요. 깨끗한 음식을 먹겠죠. 패스트푸드 안 먹습니다. 더러운 옷 안 입습니다. 머리 단정하게 자릅니다. 수염 탁 가다듬고요. 청결 유지하고요. 맞춤옷, 테일러메이드의 그 수트를 맞추러 딱 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자존감. 그는 자존심 부리지 않았어요. 객기 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가난하게 살 바에야 그는 자신을 질서를 부여하고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대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자존감이 상승하면서 에디 모라는요. 단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 책을 써버립니다. 제가 영화 같은 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게 사람도 이렇게 각성을 하게 되면요. 이 단계를 거치게 돼 있어요. 마지막 10단계입니다. 평가 분석할 줄 아는. 지식을 알고 체화해서 가르치는 단계지만 끊임없이 평가하고 내가 이걸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학생의 피드백도 받고 하는 나의 피드백도 받고 나도 멘토가 있을 것인데 그 멘토의 피드백을 냉정하게 받음으로 인해서 상향식, 하향식, 그 다음에 수평적, 수직적 분석을 다 이제 총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서 내 다음번에 이 교육 또는 행동에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뭐랍니까? 워크샵, 세미나, 학술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행, 이런 걸 통해서 자꾸자꾸 경험치를 또 높이면서 더 고도화시켜 나가는 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진해 나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안다라는 개념의, 참 정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는 분들이 이 안다라고 익숙함에 대한 동조, 즉 2단계의 내용을 가지고 1, 2, 3단계 나 여러 번 들었어. 아, 익숙해. 그래. 우리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남이 그런 얘기 하면서 내 귀에 동량으로 들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하고 있진 않지 않나요? 세계의 통장을 만들어라고 했는데
진짜 세계의 통장을 여러분 만드셔서 운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진짜 하고 있습니까? 우린 매일 이걸 점검해야만 돼요. 우리는 그걸 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학습하는 방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 해제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 안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희 저기 이판사님, 자, 오늘 내용 가지고 적용하고 느낀 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아주 대단하신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조금 심화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저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이 잠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면서 저희가 듣고 알고 하면 대충 이거는 그냥 내가 좀 아는 듯한 그래서 그 나의 생각과 방향대로 일을 진행하고 또 슬리밍고에 와서도 그런 적이 있지 않나 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매일 나를 점검하고 학습의 방향 알려주신 대로 14일 공부하는 학습의 방향을 제대로 맞춰가면서 매일매일 저를 점검하면서 성장하는 제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이렇게 지금 잘 적고 메모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질서가 잡혀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삼류 에디 모라가 질서가 없었는데 자기의 삶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작성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질서를 삶에 부여하시는 겁니다. 적는 것부터 질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의 순서, 질서, 개념, 체계,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지식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할 일들을 목록을 실행하면서 결과도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학자가 아니잖아요. 지식만 주입하는 게 또 아니고. 결과를 가지고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너무나 지금 이 삶의 질서를 갖고 계신 우리 김경희 사장님, 예, 다시 한번 박수와 존경을 보내고 싶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김건희, 예, 사장님, 예, 지금 또 한 말씀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판사입니다. 우리 대표님 만나서, 좋은 이야기나 좋은 책은 참 많이 봤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라는 현장감 넘치는 말씀은 사실은 대표님한테만 들은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 인생에서 바뀐 거는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미니멀 라이프로 아무것도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눠줄 수 있으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삶으로 제가 좀 바뀌어서 굉장히 인생이 심플해진 것 같고요. 제가 필기는 굉장히 그동안 많이 해봤었는데 제가 슬리밍고에 입문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둔 거는 뭐냐면 절대 과거를 드러내지 말자. 슬리밍고라는 새로운 사업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부터 신입이라는 생각,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들이 저한테는 새롭고 신기하고 내 인생에서 앞으로 남은 제2의 인생 이막은 정말 이렇게 심플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을 미팅을 할 때 제가 느낀 감정, 제가 느끼고 있는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빨려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절대 겸손을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